안녕하십니까. 강박지 연구가 김선인입니다.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환자분들을 비롯한 청취자분들 모두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. 오늘은 제 블로그의 칼럼 중 조회수 2305건으로 인기 있는 내용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. 피해 감수와 관련된 것인데 아주 의미가 있는 이솝우화 내용입니다. 제목: 이솝우화, 아버지와 아들과 당나귀, 가주는 강박증 치료 교훈. 이솝우화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과 당나귀 이겁니다. 내용입니다.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. 대략 이런 내용이다. 가난한 아버지가 당장 먹을 것을 살 돈도 없어서 마지막 남은 재산인 당나귀를 팔기로 결심했다.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자신은 당나귀의 고삐를 진 채 시장을 향해 걸어갔다. 걷는 도중에 이 광경을 본 어떤 남자가 어린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. 어린 놈이 자기가 편하게 당나귀를 타고 아버지를 걷게 하다니 아주 부려막심한 놈이구만. 이 말을 듣고 놀란 아버지는, 이 말이 이제 비판이지요. 명예피해를 주는 비판입니다. 이 말을 듣고 놀란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당나귀에서 내려놓고 자신이 당나귀를 타고 갔다. 아버지는 자신이 당나귀에 탔으니 어린 아들이 부려막심한 놈이라는 욕은 안 듣겠지 하고 안심하고 길을 갔다. 잠시 후 어떤 남자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. 이제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어린 아들이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. 어떤 남자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. 애비란 작자가 어째 부모답지 않게 어린 아들을 걷게 하나. 어린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지가 걸어가야지. 그게 부모 아닌가?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놀라서 당나귀에서 급히 내렸다. 그리고 아버지는 고민에 빠졌다. 사람들에게 욕듣기는 너무 싫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가도 욕듣고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도 욕듣고 진퇴양난이었다. 아버지는 고민 끝에 아예 둘 다 당나귀를 안 타고 아버지가 당나귀의 고삐만 잡은 채 아들과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. 그렇게 두 부자가 당나귀를 데리고 걸어가니 잠시 후 지나가던 여자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. 세상에 별 희한한 바보들 다 봤네. 둘 다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되지. 당나귀와 함께 걸어가다니. 바보들이네. 호호.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또 놀라서 여자가 말한 대로 당나귀에 아들을 태우고 자신도 당나귀에 올라탔다. 아버지는 이제는 욕할 사람 없겠지 라고 안심하며 두 부자는 당나귀를 타고 시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. 이제 두 명 다, 아버지하고 아들이 두 명 다 당나귀를 타고 갔습니다. 잠시 후 길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다. 아니, 당나귀에 두 명이나 타고 뭔 짓이래? 당나귀가 힘들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군. 애비나 자식이나 못돼 먹었어.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놀라서 급히 당나귀에서 아들을 내리고 자신도 급히 내렸다. 아버지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. 당나귀를 아들과 내가 둘 다 타니 당나귀를 혹사시킨다고 욕했지. 아버지는 고민 끝에 자신과 아들이 당나귀를 혹사시키지 않는 좋은 부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긴 막대기에 당나귀 네 다리를 묶은 후에 아들과 함께 긴 막대기를 메고 걷기로 했다. 그러면 당나귀를 아들만 탄 것도 아니고 아버지만 탄 것도 아니고 둘 다 탄 것도 아니고 둘 다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둘 다 타서 당나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참 좋은 생각이라며 아버지는 만족했다. 그렇게 아버지는 당나귀를 묶은 긴 막대기 앞을 어깨에 메고 걷고 아들이 막대기 뒤를 어깨에 메고 걸어갔다.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이제 걸어가는 중에 이제 그렇게 걸으면 너무 힘들죠. 그렇게 걸어가기는 둘 다 너무 힘이 들었다. 그렇게 걸어서 시장에 가는 길에 있는 개울가에 도착했다. 이제 두 부자는 힘들게 당나귀를 메고 개울까지
그 겨울물까지 첨벙첨벙 소리 내며 건너고 있었다. 당나귀를 이제 막 어깨에 메고 건너고 있었죠. 당나귀를 묶은 긴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걸었습니다. 이때 겨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마을 여자들과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며 모두 어이없어 했다. 아니 저게 뭔 일이야? 세상에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겨울물 건너는 사람 처음 보네. 완전히 미쳤네.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될 걸 가지고. 웃긴다. 마을 여인들의 웃음과 비난을 들은 아버지는,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이제 비난을 들은 아버지는 너무 부끄럽고 어깨에 맨 당나귀 때문에 너무 힘이 들기도 했다. 어린 아들도 마찬가지였다. 아버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. 이때 당나귀가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자 두 부자는 그만 쓰러져 개울물에 빠지고 말았다. 그리고 당나귀는 그 틈을 타서 개울물을 건너 도망쳐버렸다. 결국 아버지는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나갔다가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했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당나귀까지 잃어버렸다.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과연 강박증과 무관한 것일까? 그 교훈과 강박증 발현 치료는 일맥상통한다. 이솝우화 속의 저 아버지는 비난 같은 명예피해를 조금이라도 안 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다. 그렇게 너무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했다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욕은 욕대로 다 들었다. 애꿎은 어린 아들까지 욕을 들어야 했다. 만일 저 아버지가 남의 시선에는 상관없이 자신만의 주관을 갖고 행동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한두 명의 비난을 감수했다면 저런 최후는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. 이솝우화의 저 아버지 같은 모습의 강박증 내담자 사례는 매우 많다. 어떤 고1 남학생은 반에서 왕따 당하고 비난받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. 그래서 반 학생들 서너 명이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만 하면 혹시 자기 욕을 하지 않는지 불안했다.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 나 욕한 거 아니지? 라는 말을 물어보고 학생들이 아니요 라고 해도 이어서 계속 나 욕한 거 아니지? 나 욕한 거 아니지?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진짜 나 욕한 거 아니지? 이런 식으로 10번씩 물어봤다. 반복 확인 유형으로 그렇게 하다가 정말 왕따가 되기도 했다. 아이러니하죠. 왕따 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물어보다 왕따를 당해버렸습니다. 또 비슷한 사례는 어떤 여자 초등학생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지면 애들이 넌 엄마도 없니? 머리카락도 안 빗겨주니? 너 거지구나 하며 놀릴까봐 두려워했다. 실제 그렇게 놀린다고 왕따당한 학생을 봤습니다. 이 학생이.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. 그리고 왕따당할까봐 역시 두려워했다. 그래서 머리카락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빗기도 했다. 굳이 유형으로 치면 대칭 정확성 유형이다. 그러다가 사실 반 애들은 누구 머리카락이 헝클어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자꾸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진짜 왕따를 당하게 되었다. 이하 생략입니다. 비난을 받기 싫어서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이러니하게 비난을 받는 현실. 강박증. 이솝우화 속의 아버지의 모습이 강박증 치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는 깊이 마음속에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. 자, 이상 내용이 끝입니다. 자,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